사장님, 신랑들이 궁금한 게 네. 요즘 베트남에서 결혼하려고 하는 신부들의 수준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궁금할 것 같기도 해요. 자, 신랑들 수준도 우리 과거 10년, 15년 이런 전의 신랑들보다는 엄청 바뀌었잖아요. 그때는 시골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 많이 했고, 지금은 거의 대도시 사람들, 그리고 특수직업, 전문직, 일반인들, 뭐, 다양하게 이제 폭이 넓어졌잖아요. 신부들도 이제 그래요. 사실 저희 옛날에, 15년 이전에 뭐 그때 신부들 말씀 보잖아요. 학력을 물어보면요.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이 대다수였어요. 중학교 졸업, 가끔 11학년, 12학년 가끔 나왔고. 고등학교 중퇴. 지금은 20대 초반요. 거의 70%, 60, 70%는 다 12학년 고등학교 졸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끔 뭐 9학년, 10학년 가끔 있고. 아,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 그 베트남의 교육제도는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 올라갑니다. 학년제 졸업이라 그러죠, 여기서는. 자, 1년부터 5년까지가 초등학교,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이 한국을 따지면 중등과정. 여기서 끝나고 10학년으로 올라갈 때 이제 시험을 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학년제 졸업이라 그러죠. 어떤 분은 중퇴네요, 중퇴네. 중퇴 아니에요. 학년제로 마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9학년이 많았어요. 9학년 가면 딱 중학교 졸업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11학년, 12학년. 11학년 신부들도 이제 거의 17살 정도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은 11학년 마치나 12학년 마치나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학력도 많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전문대학교 다녔, 직업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여기는 전문대학교도 2년제보다 3년제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대학교도 4년제도 있고 5년제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우리 결혼하신 신부들 중에서도 대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은 졸업한 신부들이 몇 명이 있었잖아요. 학력도 많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신부들 사실 그 가정 형편, 이것도 옛날에는 거의 99%가 다 시골 마을 중에서도 사실 제일 못 사는 집 사람들이 한국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일부 아직도 그런 분들은 일부 남아 있고, 자, 소득도 수입도 되고 잘 사는 사람들 중에서 딸들이 한국으로 결혼해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들. 신부들 가족들도 수입이 제대로 된 사람,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부모님들 한국 가서 일할 거예요 물어보면은 우리 엄마 아빠 바빠서 한국 일 못 가요. 그냥 나중에 시간 나면 한국 관광이나 한번 갔다 오면, 그런 신부들도 많아요. 그런 신부들은 부모님들 뭐 한 번씩 용돈 보내드리고, 뭐 부모에 대한 도리 정도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한국 관광 초청을 한번 해드리고, 이 신부가 이제 고향 가고 싶을 때 신랑하고 같이 가서 고향 가면은 사실 고향 한번 가면 또 돈은 좀 많이 씁니다.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 살 때 미국에서 한국 들어오면 돈 많이 쓰듯이 똑같아요. 이 신부들 수준도 어떤 경제적인 수준, 학력 수준이 다 올라갔어요 이제. 근데 아직도 일부 옛날처럼 학력이 낮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웬만하면 좀 걸러내요. 그분들도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 여성분 결혼하면은 똑같아요. 사실 옛날처럼. 신부가 돈 벌어서 베트남 보내야 되고, 그냥 돈밖에 모르는 이 상황이 옵니다. 신부들도 좀 배우고, 부모님들 가정도 이렇게 보고, 그렇게 고르면은 옛날처럼 막 처갓집에 그저 돈만 보내야 되고 이런 거는 많이 덜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베트남이 10년 전보다 경제력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올라갔죠. 엄청나게. 네.
그러니까 결혼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돈이 없어서 한국으로 시집 갈락한다. 이제는 그거에도 어느 정도 한 5, 60%는 탈피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부하고 맞선을 보다 보면은 또 우리가 신부 사전 면접을 하다 보면은 그때 부모들 가정 형편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저 신부를 이제 신랑분한테 추천한다든지 이런 걸로 많이 감안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상 신랑분이 여유가 있는 집은 뭐 신랑이 진짜 뭐 특수 전문직에 계신 분하고 수입도 많고 이런 분이 신부 집이 좀 힘들다. 신부는 똑똑하고 이쁘다. 문제 없어요. 뭐 그런 분은 신부 집에 뭐 좀 턱 도와주면 되니까. 근데 신랑분이 사실 우리가 말하던 수입 뭐 300, 400 이 정도 선이다.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신부들도 좀 부모님들이 묵고 살만한 신부들 그렇게 결혼하는 게 낫죠. 그걸 체크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이 체크합니다. 본인 부모님들이 무슨 일 하는지 제가 다 여쭤보잖아요. 그다음에 이 신부가 무슨 일을 했어요? 신부가 전혀 일을 안 하고 엄마 아빠 집에서 도와줬어요. 그러면은 이 신부 부모들은 조금 여유가 있는 집입니다. 왜냐면 부모가 여유가 없잖아요. 빠듯하면요. 이 신부 무조건 가서 돈 벌러 가야 됩니다. 근데 돈을 안 벌고 엄마 아버지 일 도와줬어요. 이런 분은 여유가 좀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신부가 예를 들어 뭐 팔찌를 한 개 차고 있다. 그건 누가 사줬어요? 엄마가 사줬어요. 여유 있는 집. 그 다음에 이 신부가 여기서 직접 직장을 다녔잖아요. 저는 자 본인이 그동안 한 달 월급에서 부모님한테 어떻게 도와줬어요? 물어봅니다. 절반을 도와줬어요? 무조건 그 부모 힘든 집이에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뭐 10% 20% 선 그걸 가지고 부모님 용돈 드리듯이 가끔 매달 준 거는 아니고요. 뭐 가끔 한 번씩 제가 드렸어요. 좀 묵고 살만한 집. 이걸로 저는 판단을 해요. 저로서는. 그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 뭐 해요? 부모님 뭐 한국에 나중에 일하러 갈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서 그거는 처음에 사실 점수 달라고 좋은 말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부들이 본인이 월급 얼마 받았어요? 그 중에 월급 받는데 부모님 얼마 용돈 드렸어요? 물어보는 거는 신부들이 어떤 의도로 물어보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해요. 사실대로 말을 해요. 그걸로서 부모들 신부 가정 형편, 이 부모님들 가정 형편 수준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신부가 일을 안 하고 엄마 아빠 일 도와줬어요. 그런 분들이 보면은 다 처갓집이 부잣집이더라고요. 사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과거에 어떤 면단위에 가보세요. 가면은 시장이 있잖아요. 시장 안에 왜 슈퍼마켓처럼 물건 도매도 하고 손님한테도 팔고 하는 슈퍼마켓 있잖아요. 그 돈 있는 집 있잖아요. 한국들죠. 네. 그 다음에 술도가, 그 다음에 버스표 파는 매표소 하는 집. 매표소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매표소도 하면서 슈퍼도 같이 하잖아요. 현금이 돌아가는 면단위에 그 맷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끔 결혼식이다 보면 엄마 아빠 시장에서 슈퍼마켓 해요. 이런 분 있고, 엄마 아버지가 농사를 하는데 쌀 농사도 하는데 어느 만큼의 논이 몇 개 있어요? 물어보면 신부가 몰라요. 몇 개인 거 잘 몰라요. 아주 개수가 많은 거죠. 토지가 많다는 거. 근데 작으면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3개 있어요? 4개 있어요?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신부들의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맞선 볼 때 신랑들이 잘리는 거죠. 그렇죠. 마음에 안 들면. 그렇기 때문에 신부들이 신랑을 볼 때 수입보다도 사람이 착한가를 먼저 본다는 거죠. 본인들이 돈 때문에 한국으로 시집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닌 그런 신부들도 지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부들이 과연 신랑 돈 잘 벌고, 과거에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신부한테. 신랑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요. 나중에
외동아들이야. 외동아들이고 아버지가 재산 많으니까 나중에 다 네 남편 거 되고 하면 다 네 거도 되는 거잖아. 하니까 시아버지가 지금 줄 거 아니잖아요. 지금 줄 거 아닌데 그 많고 안 많고가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신랑이 여기 신부들은 저한테 이걸 자주 물어봅니다. 한 달 수입이 얼마냐 보다도 신랑이 몇 시에 퇴근해갖고 옵니까? 일주일에 며칠 일갑니까? 그걸 물어보는 신부들이 더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퇴근하고 신랑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주말에는 출근을 하는지, 퇴근을 아침 예를 들어서 8시 반 출근해서 5시 반, 6시 딱 되면 마칩니다. 옵니다. 그럼, 아, 네. 빨간 날은 안 갑니다. 하면 더 좋아. 이 신부랑이 한 달에 월급이 얼마입니까? 묻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근데 신랑의 근무 시간을 묻는 사람들은요, 10명 중에 3명, 4명이에요. 자기와 많은 시간, 내 혼자 외롭게 하지 않겠다는 걸 더 많이 찾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신부들이 옛날보다는 행복을 먼저 찾는 신부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분이 신부한테 잘하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진짜 누구 말 알콩달콩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